한 나라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뜯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대담한 사회 실험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브라질의 보호사 파밀리아 정책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복지 정책을 넘어서요, 어떻게 가난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브라질은 불평등의 대명사 같은 나라였습니다. 극소수 부자가 부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나머지 국민 대다수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죠. 얼마나 심각했냐면 브라질화라는 말이 그냥 사회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뜻으로 쓰일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심각했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분열된 국가. 대체 브라질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거대한 불평등에 말 그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그에게 빈곤 퇴치라는 건요, 그냥 선거 때 내거는 정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삶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의 제목이 바로 가난을 알았던 대통령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런 엄청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룰라 대통령은요, 가난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뼛속까지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죠. 12남매 중 6째로 태어났는데 무려 4명의 형제가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걸 직접 봐야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학도 대신 공장에 가서 청소부로 일해야 했으니 정규 교육은 단연히 꿈도 꿀 수 없었죠. 자, 이렇게 가난에 다는 대통령. 그의 손에 들린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현금 지급, 줄여서 CCT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현금을 주는 대신 그 돈을 받는 가정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약속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계약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 빈곤에서 함께 탈출할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85% 이상 꼭 보내세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꼭 시키세요. 임신하셨으면 병원도 꼬박꼬박 가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매달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이건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맺은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었던 셈이죠. 이 정책이 진짜 기발하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첫째, 돈을 반드시 어머니 통장으로만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돈을 가졌을 때 아이들의 교육이나 건강에 더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여성의 힘을 키워준 거죠. 둘째, 모든 조건이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 즉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전부 인터넷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막았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대담한 실험,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데이터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초기 8년 동안 무려 2,800만 명.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캐나다 인구 전체가 통째로 절대 빈곤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3,600만 명은 빈곤층에서 벗어나서 브라질의 새로운 중산층이 됐습니다. 나라 경제에 허리가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사회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 계수인데요. 이것도 0.57에서 0.51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에게 싶을 수도 있지만 한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대체 뭐가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든 걸까요? 바로 이 그래프에 답이 있습니다. 보우사 파밀리아의 조건부 방식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여기 실선이 조건을 건 방식이고 점선이 그냥 돈만 줬을 때의 효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진학률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성장 동력이 되는지를 증명한 거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마치 도미노처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은 줄고 갓난아기가 사망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도 줄었어요. 아이들과 엄마들은 더 건강해졌고 여성들의 경제적인 힘도 커졌죠.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2021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잠시 폐지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죠. 하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자마자 2023년에 곧바로 부활하고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브라질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린 정책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위대한 실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보우사 파밀리아는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 그냥 돈이나 물건을 주는 거죠. 이건 빈곤이라는 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보우사 파밀리아 방식은요, 지원을 하되 미래 세대의 교육과 건강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죠. 이건 빈곤의 뿌리, 즉 세대 간 대물림 자체를 끊어버리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닙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으로 알려진 국제통화기금 IMF마저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배운 노동력을 길러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브라질은 조건을 통한 미래 투자라는 하나의 답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브라질의 모델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빈곤이라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바로 이 브라질의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